사실은 우리나라 전력 수요 관리, 특히 보아 관리의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기존에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 그 다음에 2001년 이후, 그 다음에 2014년 이후 이렇게 이제 대별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한전이 보아 관리, 로드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구조 개편 이전에는 하고 있었고, 그 제도들이 2001년 잠시 에너지공단에 직접 보아 제어해가지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 2014년부터 이제 우리 도매 전력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력거래소 DR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상당히 정책이다. 이때까지 정책이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원인이 뭐고 처방이 뭐고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이후 질문에서 논의가 될 거고, 다시 어떻게 부원기로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왜 가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위기의 시대다, 지금은. 그래서 올해 우리 에너지 원별 수입액이 1,500불이 넘습니다. 그거는 1,500불이 넘고, 이거는 재작년 대비 한 2배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럼 어떻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반응을 활성화할 거냐? 이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다. 그 중요성은. 그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거냐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관점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에 받아서 이제 설명 주셨던 DR 시장이 10년 차가 됐는데요. 그 시장을 처음부터 지금 이제 실제 그 시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뛰어온 사업자의 입장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이 DR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양한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 시장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또 다양한 이 기회의 바탕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지금 우리 DR 시장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정체기를 맞고 있는데요. 왜 정체기인가를 좀 뒤돌아봐야 되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저희가 이제 성장을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번 저희가 10년 차이고 9기 전력거래 시장이 개설되어서 지금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가장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맞이하게 될 내년 12월부터 시작될 10기 전력 시장이, 10기 이제 수요 관리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정체기 속에서 그냥 계속 정체되고 마느냐,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자담회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짧은 기간 내에 시장을 설계를 했고, 또 시장 규칙을 만들고, 또 사업자분들과 함께 11월 30일 날 DR 시장을 갖다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기념식도 좀 크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 뭐 150만 킬로와트 뭐 정도의 뭐 수요 감축 용량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에너지 신산업이라 가지고 굉장히 또 말이 어떤 이슈가 되었었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가지고 뭔가 될 것처럼 전부 다 들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중에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상업화되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워킹하는 사업은 DR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상태에서 보니까 굉장히 DR이 그나마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잘 성장된 뭐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2022년에 와서는 뭐 한 470만 킬로와트 정도에서 이제 용량을 갖췄는데 지금은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최근 몇 년간은 좀 뭐랄까 이게 급성장하던 때를 지나서 뭐 이렇게 성숙 단계에 들어서 이게 좀 성장세는 좀 완만해졌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DR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그 뭐야 옥석을 가리고 또 신뢰성 있는 자원으로 좀 발전하는 그런 뭐그 땅을 고르는 뭐 단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저는 한 세 가지 원인을 이렇게 이제 뽑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공급량이 지금 풍부하다. 발전 자원이 상당히 많다. 뭐 2022년 12월 23일 우리가 피크를 쳤죠. 그죠? 94.5기가 피크를 쳤는데 그때 공급력을 보니까 11기가, 공급 예비력이 11기가입니다. 그리고 공급 예비율은 12%. 우리가 이제 통상 10기가의 공급 예비율 10%를 뭐 첫 번째 분기점으로 보고 두 번째 분기점은 수급 비상이 이제 내리는 뭐 5.5기가와 6.5기가 사이를 두 번째 단계로 보는데 그만큼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전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 지금 정체되는 위기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공급력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DR을 가지고 안정적 전력 수급을 해라라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력 풍부의 시대가 즉 고예비율 시대가 올해로 끝날 거냐, 2022년으로 끝날 거냐, 그거는 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쭉 이번 정부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DR이라는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혜와 방법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원인은 저는 제도의 경직성 부분을 좀 뽑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거래소가 5가지 DR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의 전력시장 규칙을 바탕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뭐 전력거래소는 도매 전력시장을 운용하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실제로 그 요건을 만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반응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전부 다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자원들을 어떻게 끌고 모아가지고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소매 전기요금 그다음에 도매 전력시장 가격이 적정한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낮았고 뭐 2023년부터 상당 부분 현실화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너무 낮았다. 유럽 대비 뭐 5분의 1, 4분의 1 정도 가격 요금 그다음에 도매 전력 시장 가격도 제도도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지역별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주도의 정확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스템, DR 시스템이나 제도를 이렇게 이제 정체시키는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정확한 내용을 이제 말씀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똑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DR이라는 제도 자체, 시장 자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정책이냐라는 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충분한 시대에 그러면 DR 자원은 똑같이 공급이 부족할 때 역할로서만 세팅이 돼 있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DR 자원이 이 개통이 불안정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수요 자원은 탄소 발생이 없는 발전원이기도 하지만 탄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발전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원인데 그 가능성을 실제 현실화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학계 그리고 업계 그리고 거래소 모두 같이 얘기를 해서 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 정체기를 뚫고 성장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희망을 좀 말해보고 싶습니다. DR 시장이 태동하기 전에 이제 전력 수요 관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전력 수요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수요 관리 양을 또 산정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 수요 전망에 반영이 돼서 차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에서 뭐랄까 가장 뭐 알차고 워킹 가능한 것은 DR 시장이 저는 뭐 거의 유일하다. 뭐 이렇게 또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 고효율 기기라든지 AMI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메저링을 하고 검증하고 이걸 다시 장기 수요 전망에 피드백하는 절차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요 관리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를 좀 조망하면서 보면은 좀 더 이게 뭐랄까 수요 관리 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어떤 뭐 수요 관리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수요 관리 보시면은 뭐 피크 저감, 그 다음에 전력량 차감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DR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유효하게 뭐 피크를 저감하고 전력량을 차감했는지를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R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저희가 많이 좀 요즘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패스트 DR도 있고 플러스 DR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단기적으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긴 했지만 굉장히 유효하게 잘 쓰이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DR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떨어질 때에 패스트 DR을 작동시켜서 그 뭐 떨어지는 주파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갖다가 확실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패스트 DR에 뭐 드는 비용을 가지고 좀 비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떨어져 가지고 블랙아웃 되는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잘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조명해보고 그 가치를 갖다가 좀 높게 평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DR의 새로운 상품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이렇게 높게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국민들이 충분히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플러스 DR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과발전돼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플러스 DR을 통해서 이제 수요 증대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실제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에서 잘 입증이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사실은 이제 본계통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또 과다 발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주도 그걸 카피해서 본계통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제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기존 DR 제도로 해가지고 성장을 했다면 지금 새로운 상품을 갖다가 내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약도를 갖다 디디어서 도약하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논의에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김상일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유준호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을 조금 하나씩 이제 구체화하는 좀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2021년에 총 정상금을 이렇게 보니까 DR 운용 기간하고 회계적 기간이 약간 다르니까 회계적 기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2,280억 정도, 즉 뭐 한 2,500억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아마 올해 우리 전력 거래 비용과 한전의 전력 구입 비용이 1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00조의 1%면 1조고 0.5%면 5천억이고 그러면 0.5%의 반이니까 0.25% 정도 시장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게 일단 지표는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저게 김상일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 DR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됐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패스트 DR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성 DR의 추진 방향이 현재 거래소의 시스템으로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이 부분은 조금씩 디카플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매 시장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 반응 자원들을 이렇게 디카플링 해가지고 디카플링 한다는 거는 일정 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유틸리티 DR로 이렇게 좀 넘겨야 된다. 일본도 이제 최근에 유틸리티 DR이 상당히 활발한데 그래서 전력회사와 DR 사업자 혹은 소비자들 사이에 유연한 계약을 통해서 이 경제성 DR 부분을 이제 꽃을 피워가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에너지 효율과 수요 반응 이 두 가지 자원이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의 첫 번째 요소죠. 우리가 이제 통상의 에너지 정책을 이야기하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효율 향상, 수요 반응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가 조금 더 높았다면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갈등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컸을 거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즉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DR에 대한 기여 부분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여 부분은 스마트한 DR은 가능성을 신재생의 가능성을 메꾸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둘 다 우리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에 필요하다. 하나는 산업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CO2 절감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개통과 연기되어 가지고 스마트하게 반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고요. 지원금은 사실은 스마트한 자원한테 훨씬 더 높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새롭게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 자원의 수요 반응의 역할은 가장 큰 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요 반응 자원은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유연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깨끗한 자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자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수요 자원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감축을 해달라, 5분마다 감축을 해달라, 10분 단위로 감축을 해달라, 즉시 반응을 해달라, 여러 가지의 요구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보상만 따른다면 얼마든지 자원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이 수요 반응 자원입니다. 그런 자원들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엮어야지만 지금 에너지 전환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갈 수 있고요. 실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수를 수요 자원이 다 막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돌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그 빠르게 대처하고 나면은 그 다음 기반 시설이 갖춰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할 수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요. 이 수요 자원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준다라고 하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요소가 될 거고요. 반대로 수요 자원의 유연성을 살리지 못하고 경직화 시켜버린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전환을 실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결코 이렇게 캡이 씌워질 자원도 아니고 그냥 정해진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굉장한 유연성을 갖고 있고 포텐셜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좀 키워가야지만 되고 이제 수요 자원 스스로도 역시 그걸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또 신뢰성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 게 이제 이 수요 자원이 갖고 있는 지금의 역할이자 그리고 역할이자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DR은 아니지만 새 정부에서 두 가지 정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는 시장 원리 기반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 대책이 나왔고요. 어젠가 저 보고 내용에 산업부 보고 내용에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향상 방안이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를 절감을 해야 되는 종합 대책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말씀하신 DR 부분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에너지 효율 향상입니다. 근데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DR하고 연계 안 될 수가 없다. 즉 FEMS 기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 어디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에너지 효율가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가져가지만 반드시 DR 쪽하고 이렇게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전력국가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소중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에너지 소비 효율의 소비의 전기의 15% 정도 됩니다. 근데 에너지 원단위는 대기업 대비 10배 이상 이렇게 높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매 전력 시장 DR이 됐든 아니면 제3의 형태가 됐든 빨리 잡아줘야 된다. 그 절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DR이 이제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급 위주의 어떻게 보면은 발전소 위주의 뭐 전력 산업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수요 측면 중심의 소비자 중심의 전력 정책도 필요하다. 그 어떻게 보면은 DR이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DR이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R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분산 전원, 뭐 예전부터 이제 분산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뭐 촉진해야 된다, 보급해야 된다. 근데 뭐 잘 뭐 되고 있는 것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산 전원에 관련해 가지고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뭐 따져보면은 뭐 발전소 건설을 또 해피할 수도 있고 송전 혼잡을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소비자한테 또 편익도 갈 수가 있고 왜냐하면 송변전 건설을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R이 뭐 어떻게 분산 자원의 제1번 타자다.
저는 역할이 만약에 쉽게 얘기한다면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좀 뭐랄까 인식을 시키면서 DR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갖다가 좀 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